한 구독자분께서 이 관리 방향 28째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 없나, 이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썰 좀 풀어달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자, 그 관련된 이야기 전자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아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해외에서 뭐 한두 채도 아니고 28채나 관리한다는 그 사실이 안 믿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싹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격차, 8년차에 해당되는 그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시행착오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오늘 썰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구독자님께서 궁금해 하셨잖아요. 제가 가끔씩 휴가를 가는데, 자, 휴가를 갈 때 제 부모님도 궁금해 하세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부모님도 궁금해 하신다. 야, 너 그것도 힘들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케이스가 있으시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여기서 28째, 진짜 하나도 안 힘든데, 공을 하나를 더 붙이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 그 노하우, 그러니까 그 관리, 뭐 자주 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신다라고 하기엔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안 해요. 관리할 게 없습니다. 사실 한 달에 뭐 여러 가지 관리, 뭐 술이라든가 그런 쪽 관리 부분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2번 내서 한 1.5에서 한 2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28채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4번 정도 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맥스로 본다고 하죠. 적게는 한 10번 이하, 그렇게 크게 뭐 인식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 정도로 이제 작게끔 그렇게 느껴지죠. 관리할 게 없어요. 이 아파트의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뭐 예전에는 그 하나둘에 대한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막 긴장을 해서 스트레스 막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렷하게 그 기억이 나죠. 사실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상황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느낌, 그런 그 감정, 그런 스트레스 오래 가는 게 사실인데요.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잊혀버리죠. 전혀 뭐 그런 게 없이 익숙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와닿는 게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특히나 초창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사실 관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리를 하는 그 관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을 하다 보면 수리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환풍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보일러를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도꼭지, 변기 그 커버, 그거 뭐 그런 거 플러스, 그리고 그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탁기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리모컨이 없다라고 리모컨이 없다라고, 그 에어컨 리모컨 없다라고 해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좀 특이하게 받았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리모컨이 없다. 그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자, 어플 요즘 잘 나오거든요. 리모컨 어플 딱 치게 되면 나와요. 자, 웬만한 기능을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현지에서 에어컨을 지금 틀고 있어요. 틀고 있는데, 그 에어컨을 틀 때 리모컨 없습니다. 리모컨 약이 다 돼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데 어플로 공용이거든요. 모든 리모컨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운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리모컨 설치를 해서 딱딱 눌리게 되면 리모컨 없이 핸드폰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 해결책 부분들을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전달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스무스하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사실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런 수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말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문제점 부분의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발생을 했던 건 또 발생을 하고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한 번만 제대로 알아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관리도 있지만 이제는 집이 빠졌을 때, 이 사람이 빠졌을 때 도배장판을 해야 되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분한테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될지 안 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집들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빼지는 그 타이밍을 또 그 계약 부분에 있어서 또 세입자랑 협의를 해서 맞춰요. 그러니까 나가는 그 시점 부분을 맞춰서 그때 휴가를 나가죠. 휴가를 나가게 되면 그 현지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지가 집 주변이면 상관이 없는데 멀리 가야 돼요. 제가 멀리 가는데 다양한 것들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가도 굉장히 좀 짧았고 몇 번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굉장히 잘 이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들이 또 다양하다 보니 한 하루에 하나의 지역을 방문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가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합니다. 그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멀잖아요. 한 번 가는데 한 2시간 가까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거는 아파트를 매매를 엄청 불려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불려갔던 그 부분은 잔금까지 이제는 대출을 실행하는 거, 이제는 자설을 해야 되잖아요. 대출을 실행하려고, 담보대출 실행하려고 했을 땐 자설을 해야 된다. 은행을 찾아가서 자설을 해야 된다. 직접 가야 돼요. 뭐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보통 많이 멀다고 하게 되면 같은 은행에서 진행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해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렇게 대출도 실행을 해야 되고요. 이제는 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빠져 있는 그 시기대를 맞춰가지고 제가 그 시기대 간다. 빠지게 되면 집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청소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청소를 직접 진행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죠. 대출도 받아야 되죠. 보통 한 번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한 3군데 공인중개사는 들렸다 와요. 한번 이야기, 이제는 막 탁 털고 오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 좋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 만나야 되죠.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또 더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주변에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울렛이 생겼다라고 아울렛 한번 가보고 진짜 생겼구나 이거 한번 확인도 해보고 주변에 발전된다 공사하는 현장들도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다 해야 돼요. 이걸 청소도 해야 되고 대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휴가를 오잖아요. 한국에 휴가를 오게 되면 새벽 5시에 출발해요. 도착하면 7시입니다. 자, 7시부터 시간을 쪼개죠. 딱 쪼개가지고 청소해야 될 건 말 청소를 하고, 보통 아침에는 청소를 한다거나 집 상태를 다 확인을 하고 동선을 파악을 하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이제 동선만 파악을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한 다음에 이제 은행부터 대출부터 실행을 해요. 대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또 있죠. 세금 완납 증명서라든가 재직 증명서 이 부분 다 떼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동사무소라도 들려서 해당되는 서류들 다 확인을 하고 은행 가서 자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씩 처리를 합니다. 일단 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감을 잡는데 좋죠. 자, 그냥 막상 그 사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경험이 없다라고 어느 정도에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감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실전으로 가서 한번 보고 사진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감을 잡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청소하는 것들은 좀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청소를 하게 되면 사람 기분이 좋아지죠. 깨끗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확인했을 때 더러웠던 그 아파트가 깨끗해지는 그 단계, 굉장히 뿌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도배장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무, 그리고 이 도배장판 한 텀 더 돌릴 수 있는 그 비용적인 부분을 전략하는 것도 직접 봐야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청소를 해서 감이 있잖아요. 이 정도 청소 좀 더럽다고 하더라도 지운다라고 했을 때 깨끗해지고 충분하게 나가겠다라는 감이 있다 보니까 청소를 하는 거죠. 이런 청소들을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출발하기 전에 준비물을 챙깁니다. 준비물 리스트.
그래서 저는 청소 용구는 다 대걸레는 무조건 있어요. 대걸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철수세미. 이게 또 지른데, 와, 악성적으로 안 지는 그런 때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했던 분 같은 경우 가스레인지 끄집어내면 굳어 있죠. 막 음식물들이 굳어가지고 이게 쉽게 안 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수세미로 그냥 지운다라고 하게 되면 팔 빠져요. 팔 완전 다. 철수세미는 그나마 낫습니다. 물을 좀 불려 넣고 딱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철수세미가 저는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퐁퐁이랑 막 해서 이제는 걸레라든가 이제 퐁퐁, 이제 철수세미, 대걸레 씻는 그 통까지 같이 이제 한 세트로 이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구 세트예요. 전동 공구, 전동 드라이버 공구 쫙 하는 거.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는 수리할 때 좋습니다. 자, 어떤 수리를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샀던 집 같은 경우가 한번 쓱 보잖아요. 보는데 그게 없어요. 전자락도어가 없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자락도어 비싸요. 일단은 기사시키게 되면 가격, 전자락도어를 사는 가격 2배로 줘야 된다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담된단 말이에요. 부담이 돼서 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직접 하죠. 직접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지. 근데 해보면 진짜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설명서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블로그라든가 그런 직접 실제 셀프 전자 락도어 교체 부분에 대한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로 바로 하면 됩니다.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 정말 쉽게 다이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 전동 공구 챙겨가고요. 이렇게 준비물 세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죠. 휴가 때는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바빠요. 해당 지역들에 하루씩은 투자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초창기는 좀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 당연하게 한 번씩 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사실 자설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메인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겸사겸사 해서 수리도 하고 막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초창기에 또 고생을 한번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통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직접 몸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직접 청소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공인중개사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5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좀 쌌어요. 5만 원 정도로 충분하게 퉁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아주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몰라 그걸 고생하냐, 5만 원 주면 되는데, 이런 인식들을 가지시고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돈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비용도 아껴야 됐다. 아무래도 멀리 왔잖아요. 이제 왕복 주유비만 한다고 하더라도 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일을 좀 보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또 실제로 해보면 또 보람이 있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직접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 가지고 이렇게 출동을 하잖아요. 출동을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배장판 비용까지 아낀다면 정말 커요. 도배장판 비용이 좀 비쌉니다. 한 60 정도. 소형 아파트 60 정도 하다 보니까 하고 안 하고의 그 비용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 직접 가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딱 보잖아요. 딱 첫인상이 딱 중요해요. 근데 이게 선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이 도배장판, 특히나 장판 부분, 특히 장판에 이 짐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런 물건을 이동을 하다가 기스가 쫙 가잖아요. 선이 가게 되면 거기 때가 끼어요. 때가 끼이다 보면 멀리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선에 있는 때가 보여요. 그러면 오래됐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퐁퐁이랑 철수세미로 슬슬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검정 때가 없어져요. 그러면 멀리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되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딱 왔는데 선이 보인다 안 보인다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 때만 지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장판 비용 아끼잖아요. 그러기도 그러고, 이제는 또 이제 도배에도 크레파스라든 이런 게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치약으로 지우면 되거든요. 치약으로 슬슬 해서 이렇게 너무 세게 하게 되면 구멍이 나요. 구멍이 나면 교체해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 셀프 도배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떼서 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우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 그쪽 지역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역발상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발상 투자인 것만 가격 떨어졌던 곳이, 상주 인구가 그만큼 많이 없었던 때가 없었던 때 제가 투자를 했죠. 사람 다 가고 있을 때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공실이 많아지죠. 공실이 많아지는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돼서 이 전단지를 가져갔습니다. 전단지 붙이죠. 밑에 보면 그 막 떼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 딱 알려놓고 이를 떼서 나중에 연락할 수 있게끔 그 A4 용지 인쇄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붙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연락 한 2번 정도 받았는데 그렇게 뭐 크게 효용성은 없더라고요. 특히나 해외에 있다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해외로 가야 되다 보니 이런 연락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몇 번은 받지는 못했어요. 또 계약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초반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생기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이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 도배장판 부분, 아끼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전자 락도 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교체가 되고, 그리고 스위치 교체하는 거. 이제는 막 뭐 전등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라든가 콘센트 이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해보니까 진짜 쉽고, 그 문고리 교체 이것도 엄청 싸게 팔아요. 싸게 팔고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친다라고 뭐 문고리 교체 딱 치면 바로 나오고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청소라든가 이 청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힘들죠. 사실 쓸고 닦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노하우가 있죠.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닦거나 그러면 힘들잖아요. 대걸레로 슬슬 닦으면 물 확 부어가지고 딱 깔끔하게 한 다음에 해서 짜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측면이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초창기 버전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해외에 있고 사람들마다 실시간으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웬만한 거는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니까 영수증을 첨부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영수증 첨부 쓰고 난 다음에 사용해라. 근데 쓰기 전에 이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죠. 얼마 정도 생각하시니 얼마에 알아봤냐. 그래서 저도 추가로 한번 알아보고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직접 해서 영수증 첨부를 하게 되면 전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소모품비가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을 하면서 노후가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을 하죠.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한 그런 부동산에서도 이제는 세입자가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하고 그 한마디 던지게 되면 소모품비 이제 알아서 이제 결제하시더라고요. 뻔바이 건으로 막 엄청 해주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세세하게 막 여러 건에 한 5건에 대해서 막 한 2달에 한 번씩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해서 전달드리고 했는데, 이거 악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제는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사실 세입자들이 소모품비 같은 게 3만 원 이하 요 정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소모품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서상으로 얘기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싸리 초반부터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납부한다. 자기가 비용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라든가 누수라든가 그런 큰 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집 소유주가 비용 처리한다. 이런 문구 넣어준다라고. 그래서 그 기준은 3만 원 이렇게 딱 해놓으면 3만 원 기준으로 소모품비 그리고 대형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어요. 알아서 스스로 하십니다. 웬만한 소모품비 같은 거 알아서 스스로 하시고요. 큰 대형,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좀 비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죠. 가장 크게 많이 드는 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일러랑 누수가 있어요. 누수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보일러는 일단 보일러 수리를 하려고 하면 출장비를 요구해요. 출장비. 한 번 보는 것만으로 출장비를 요구한다. 그래서 일단 출장비를 확인해야 돼요. 이 보일러 그 업체들한테 수리한다는 업체들 많거든요. 수리비를 요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확인해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수리를 맡긴다라고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수리 요청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 뭐지? 출장비를 전달해야 돼요. 수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비용, 수리 비용과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대부분 다 이제는 그 보일러 업체 수리공들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교체를 요청하시고, 교체를 요구를 하세요. 이거 도저히 안 돼. 교체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계속 문제 발생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수리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정말 악성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몇 개 교체를 했긴 했는데, 일단 선택사항이 있다. 교체를 하는 것도 있고 수리를 하는 것도 있다. 그럼 수리가 하는 게 훨씬 낫다.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추가적인 요청이 없었어요. 그럼 고장 난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가장 큰 왕건이죠. 이제 왕건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건 누수입니다. 누수. 와, 누수는 참 그래요. 일단 자기 집에 새는 거는 밑집에 요청을 해야 돼요. 윗집에서 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집에서 비용을 처리를 하고, 자기 집 밑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자기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누수가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뚫는데 이 그 배관 파열이라는 그런 부분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죠. 계속 뚫어야 돼. 그럼 뚫는데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누수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소형 아파트, 이 대규모 대단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3,000세대 이상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파트들도 많고 세대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 업체들이 포진을 해 있다라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여러 군데가 많다는, 견적을 비교를 한다는, 이 누수가 확인됐는데 어떻게 비용이 어떻게 되나 한번 추천받고, 이런 비용적인 부분을 알고 공인중개사한테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공인중개사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경비실에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비실이 은근히, 아파트 경비실이죠. 경비실에서 은근히 이런 고급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교체를 하는데 한 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환풍기가 화장실에 있는 환풍기잖아요. 환풍기 5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라고 하고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비실에 연락을 했더니 품명을 알려줬어요. 품명을. 근데 15,000원에 됐습니다.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5,000원. 한 3배, 4배 정도가 더 비싸다. 근데 이 품명 같은 경우 경비실에 다 알고 있다. 고급 정보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업체들, 잘하는 업체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상주하고 관리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경비실에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는 게 사실 소형 아파트 진짜 장점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저는 이 28채 해외에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런 큰 문제, 제가 직접 한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 문제 누수밖에 없어요. 보일러 같은 경우도 보일러 업체 분들이 또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다 없어요. 크게 없다는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지. 딱 문제 발생하면 이렇게 해결하시라 하면 이렇게 해결하시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 더 작게 느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경험이 쌓이셔야겠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들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도전 안 하는 사람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침몰하는 거지, 서서히 실패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또 더 많은 일을 해봐야 되고, 많은 일을 해보려고 하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저는 해외에서 28채 관리하는 그 노하우 부분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